그냥 네이버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1년도 그때 있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23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 증가했고요. 그런데 매출액은 4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저점을 그냥 편하게 4만 원에 샀다 치고요. 4만 9천 원. 저점도 25% 올라온 카카오도, 리노공업, 그리고 마이크로 컨텍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종목들이 시장에 나타나서 각광을 받고 있다. 지금 시기엔 한 번씩은 신규상한테 돌 겁니다. 자, 요즘 우리가 좀 공략해야 되는 혹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 섹터나 종목이 어디가 있을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낙폭과대 그 순환 매가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공부를 미리 해놓는다면 그럴 때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 분위기를 좀 보는 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오늘도 통화를 했고 어제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오른 거는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테마주가 세게 움직이거든요. 정치 테마라든지 혹은 정책 테마라든지 그런 거는 무서워서 못 하겠고요. 반드시 좋다 하는데 가지도 않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들고 있더라도 많이 빠져가지고 올라갈 때 조금은 변동성이 적당히 있는 우리가 옛날 성장주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3년 전에 주도주 섹터였거든요. 네. 그게 플랫폼. 그런데 최근에 오늘 나온 보고서를 지금 보니까는 좀 재밌게 써져 있더라고요. 당사에서 좀 나오는 경우인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올해의 이게 그 레포트 제목이 금쪽이거든요. 금쪽 상담소. 근데 올해 가장 속썩인 금쪽이는 2차전지. 왜냐면 고점 때문에 낙폭이 많이 컸으니까. 빠졌으니까 그런데 지난 2, 3년간 가장 속썩인 금쪽이 플랫폼이지 네이버 플랫폼이죠. 카카오.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성장주 중에 네이버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1년도 그때 있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23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 증가했고요. 그런데 매출액은 4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찌됐든 멀티플 함수, 주가에 배수를 주는 거는 빠졌죠.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막상 매출액이라는 이익단을 봤을 때는 주가는 반토막 났지만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런 금쪽이들도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가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외국인이 참 많이 사고 있는 것 엄청 같아요.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이 아니고 오늘은요. 저는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카카오요. 카카오가 3%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그냥 밸류 얘기하면 네이버입니다. 무조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변동성을 매매하는 만약에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밑에서요. 지금 대표님 저점을 그냥 편하게 4만 원에 샀다 치고요. 4만 9천 원이에요. 그러면 25%입니다. 25%. 저점도 25% 올라온 카카오도. 그런데 오늘 특징은 카뱅입니다. 카뱅이 바뀌었어요. 거래량이. 카뱅 뭐 매각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슈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이게 시프메뉴로 아예 다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까지 이런 이슈들이 같이 붙어서 움직이거든요. 이게 카카오 그룹주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네이버도 같이 움직이고 플랫폼 전체가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이제 3년 전에 그때 금쪽이들의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것들이 추가적으로 왜 갔었는지 첫 번째 당연히 국채금리 10년 국채금리 밀렸으니까 그러면 피봇 기대감 그리고 12월 달에 저희 금리 인상할 확률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최근에 내용 보시면은 6월 달에 인하 할랑 말랑 했었던 패드워치가 지금 3월 달에 확률이 20몇 %, 30% 올라왔죠.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당겨졌다는 지금 스탠스가 나오는 중. 그러니까는 이런 쪽이 뭔가 회사의 변화는 없는데 그래 크게 눈에 보이는 거 별로 없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기관권에서 엄청난 매수 물량이 들어옵니다. 네.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지금 대놓고 엄청 나요. 그러니까는 이런 섹터의 꼭 이거를 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의 결이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그때 흥분했었던 처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호흡하고 했었던 그런 섹터의 종목들이 위에서 작게는 50%
많게는 70%씩 빠진 종목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종목들을 조금 기술적으로 좀 편한 구간에서 잡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 시장 그 플랫폼 업체들의 바텀 피싱이 가능할지 이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최근에 조금 약간은 좀 작은 종목들이긴 하지만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삼성 마이크로 오레이드 관련주, 선익 시스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밑에서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이거 약간 이슈는 좀 다르긴 한데 그렇죠.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밑에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막상 길게 보면은 와 여기서 좀 뭐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지겠어 이런 느낌이 들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빠진 종목들을 보는 거에 대한 개인적인 아이디어 하나. 그리고 네.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우리 기억을 해보시면 엔터주요 대표님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빠졌는데 지금 우리가 JYP 먼저 볼까요, 대표님? JYP가 지금 추세 하향이죠. 추세 하향이고 뭐 YG도 YG는 약간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기로 하고 SM은 그나마 좋아서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SM도 최근에 목표가 하향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중국 부진. 그러니까 다 꺾였어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꺾인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그럼 꺾인 이유가 뭐냐면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 음반 판매 감소입니다. 계속 판매 11월 달 판매량 데이터가 나오는데 보시면 11월 10일 날 스테이지 키즈의 미니 8집 락스타라는 게 있는데 370만 장 팔렸거든요. 에스파 미니 4집 드라마 113만 장. 이 두 그룹 모두 그래 꽤 프론티어 선도 업체 선도 그룹들인데 이 스테이지 키즈가 세게 항상 앨범 판매량을 약간 지르고 나섰었어요. 그런데 이게 두 그룹 모두 초동 판매가 전작보다 감소를 한 거죠. 여태까지 계속 전작보다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큰일 났다. 여태까지 우리가 K 엔터를 봤을 때 핵심 포인트는 그 앨범 판매량이 기본적으로 캐시카우를 깔아주고 그 위에 MD 굿즈를 팔아가지고 그리고 콘서트 수익을 얹어가지고 이익이 생성되는 구조긴 했는데 이게 좀 뼈대가 무너져 버리니 어떡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크게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지금 나온 그 보고서를 조금 인용을 하자면은 지금 우리 K 콘텐츠가 워낙 커졌다고 합니다. 워낙 커져가지고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매크로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맞습니다. 이슈. 국내는 이미 포화 상태죠. 뭐 저희 딸도 제가 엄청나게 많이 사줬습니다, 진짜로. 저는 이제 그 뭐야 아이브 엄청나게 많이 사줬는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아빠 오늘 상한가? 그리고 저기 뭐야 블랙핑크 앨범? 아니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명동이라든지 좀 약간 큰 데 가서 이제 저기 모임을 하면 거기 이제 매장이 많잖아요. 네. 꼭 사오라고 합니다. 허락받고 사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국내는 어느 정도 포화 상태라 됐다고 보는 거고 이게 매크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없는 거고 그 음반 구매와 달리 지금은 이제 그리고 이제 성장성의 지표를 지금까지는 앨범 판매량으로 좀 기본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콘서트 목의 규모가 성장성의 지표로 아마도 중요해질 전망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콘서트 목의 규모가 중요하다라는 거면은요, 이 투자 전략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면 실적 발표 시즌도 좋긴 좋지만은 엔터주 할 때는 아마도 콘서트 하기 전에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홍보할 때 티켓 판매율로 아마도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고 어찌됐든 음반 판매 둔화가 단기적인 악재는 맞지만은 엔터가 끝났다라는 말은 아니고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 현지 진출의 속도를 높이는 중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 주말에 그 JYP 네. JYP가 나와서 유수의 유튜브 채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했는데 뭐 꽤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선봉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침투 중이고
중국이랑 이런 쪽 잘 지내고 뭐 미국 쪽 다 잘 지내고 있다고 이런 얘기 하니까는 좀 믿고 좀 저는 어느 정도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 싶은 거고 왜요? 박진영 대표를 믿어야 돼요? 아니 저는 그럼 누구 믿겠습니까? 아니 요새 진짜 네.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많이 하고 홍보 있습니다. 활동을.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대표가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저는 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문화를 알린다는 것 자체를 좀 개인적으로 좀 좋게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이런 엔터가 너무 많이 꺾였고요. 꺾였고 조금 우리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그 투자의 결 그리고 왜 빠졌는지 혹은 앞으로 뭐가 모멘텀이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시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요거 말고 또 어차피 지금 그 우리가 IT 관련해서 이제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낙폭과대라기보다 덜 오른 네. 이제 좀 반등이 시작이 된 어떤 그런 IT 섹터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 처음 시작된 게 자율주행이에요, 대표님. 아,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이 종목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차트 잠깐 잡아주시면 PD님, 칩셋 미디어가 뭐 무중 이슈가 있긴 있어도 지금까지 칩셋 미디어의 모양은요. 지금 차트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음봉이 많았거든요. 음봉이 많고 윗꼬리가 많았습니다. 윗꼬리 많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봤을 때 얘가 끝까지 양봉을 세워서 종가까지 하기에는 조금 지출 체력이 약해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은요 칩셋 미디어만 그런 게 아니고 텔레칩스 그죠? 그리고 넥스트칩 이런 자율주행 관련 회사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디자인 하우스라 얘기하죠. 그렇게 치부가 되는 가온칩스라든지 그리고 오픈 엣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동반으로 오늘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물론 4분기 안에 도조 컴퓨팅이라는 테슬라가 아마도 추가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 있는지 혹은 어제 조선주가 오른 것처럼 성장주 단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그동안 쉬고 있었던 자율주행 쪽이 오늘 강하게 올랐는지는 뭐 아마 시장에 물어봐야 정답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런 자율주행 쪽도 일단 해볼 만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라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대장은요. 근데 현대 오토웨버죠. 그렇죠. 네, 오토웨버인데 오토웨버는 오늘은 조금 그래요. 이게 지금 왜 그런지는 좀 모르겠는데 일단 오를 때 약간 좀 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대장이긴 하니까는 추가적인 모습을 지켜보자. 뭐 단기 좀 많이 올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올라오긴 했죠. 근데 뭐 수급이 분산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그리고 요 60일선에 대한 부담감 일단은 한 번에 넘기려면 그 회사 안에 개별 호재가 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확인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조금 약간은 스터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노공업이요.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적 발현 속도가 강한데요. 여기서 시장에서 보는 거는요. 이익률입니다. 이거 보이죠? 40%입니다. 40% 이익률이. 네. 이런 이익률을 자랑했던 회사가 쉬다가 며칠 전부터 지난주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요. 요때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노공업 매수 추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거기 처음 스타트를 한 거죠. 그런데 막상 이거죠. 이익률이 40%가 계속 나오고 꾸준하게 실적이 찍히는 회사가 요거를 이렇게 오르기 전까지로 차트를 보면 엄청 답답하죠. 근데 막상 이게 소켓이거든요. 소켓 만드는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ISC거든요. 이거 ISC 이런데 HBM에 들어간다고 해서 테스트를 많이 하니까 소켓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리노공업이 최근에 나왔던 아이디어 하나 아마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TFE가 나왔을 겁니다.
나오고 TSE까지 같이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다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다 공부를 하셨던 내용일 텐데 요거는 마이크로 컨텍스얼 얘도 소켓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켓. 어떤 식으로 밸류 비교가 되냐면은 보시면은 그죠? IC 소켓 위주로 한 반도체 통신기 접촉 부품 요런 회사인데 아까 우리가 여기 보이시죠? TSE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같이 매출을 살펴보시면은 보이죠? TFE죠, TFE. 이런 식으로 비슷해요. 비슷한데 TFE의 시총은요 4,800억인데 마이크로 컨텍스얼의 시총은요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얘도 그 소켓이 좋다 치겠습니다. 소켓은 참고로 온디바이스 AI 이슈가 요즘 최근에 있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온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에다가 AI를 입힌다는 거죠. 네. 입힌다는 건 당연히 고사양 반도체가 들어가고 당연히 그 고사양만 들어가면 LPDDR5 그러면 여기서 저전력 낮은 온도 그리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테스트한 소켓도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될 텐데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TFE도 그렇고 얘도 실적 비슷하고 그런데 얘는 1,000억이고 얘는 5,000억이야 4,000억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갑자기 그런 아이디어가 발현이 됐을 때 강한 거래량이 뛰어오르고 그럴 때 수급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없었던 기관 투자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종목 자체가 리레이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소켓, 종목 단, 그 소켓의 뭔가 그 아카데믹한 의미들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생각을 해보시기로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주식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요 세네 개의 종목, 새로 튀어나온 거 리노공업 그리고 마이크로 컨텍스얼 이런 식으로 새로운 종목들이 시장에 나타나서 가강을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다면 저는 약간 ISC가 쉴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새로운 게 좀 나왔으니까. 아까 두산 로보틱스는 비슷한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종목 셀렉션이라든지 매매를 하실 때 도움이 되게 좀 하심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아이디어로 소켓 관련주들을 한번 좀 지켜보자. 근데 소켓주도 좀 많이 오르긴 했네요, 며칠. 그죠? 예. 많이 오르긴 했는데 다른 IT주들의 어떤 그 상승폭을 보면은 크지는 않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자, AI 관련해서 네. 지금 그 뭐죠? 챗GPT, 오픈 AI 아주 네네. 이슈죠. 네네. 지금 이쪽도 이 변동성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영향을 오늘 주더라고요. 주는 게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연속성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샘 알트맨 이제 챗 GPT 창업자가 가면서 처음에 그게 생성형 AI 관련 섹터 때문에 올해 2월 달에서 4월 달까지 신나게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 네. 이런 종목들도 오늘 올랐다 밀렸죠. 근데 그렇지만 3% 정도 플러스고 그리고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도 좀 올랐다 밀리긴 했지만 그런데 오늘은 브릿지텍이라는 브릿지텍 지금 강하게 오르긴 하더라고요. 물론 음봉이 나오긴 나왔지만 지금은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굉장히 세게 움직이고 그런 이슈가 붙을 때는 세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투자자분들이 저는 이런 쪽을 좀 매매는 단기적으로 끝내야 된다. 하루 만에. 그렇긴 하지만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 차트 보니 거의 음봉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일단은 눌렸을 때 천천히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발휘를 하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AI, 뭐 생성형 AI, 자율주행까지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중인데 막상 아까 우리 온디바이스 AI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온디바이스 AI 하면은 카메라 쪽이라든지 그리고 OLED 쪽 그리고 마이크로 OLED까지 같이 연장이 될 수 있는데 그 OLED 관련 섹터도 최근에 움직이긴 했는데 너무 안 쳐다보는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섹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또 덕산 네오록스
이런 종군요. 요즘 OLED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살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그 지금 보고서가 솔창게 좀 나오고 있고요. 솔창게 나오는데 안 움직였거든요.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봐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내내 OLED 관련주들이 올랐다 봤다 하던 가장 큰 원인은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에서 내년 출시를 할 텐데, 할 때 대면적이 돼가지고 OLED가 커지고 그에 대한 소재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수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올해 내내 회자가 됐는데 약간 그게 양치기 소년처럼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당연히 내년 초 정도는 충분히 그래도 가시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보자라는 메시지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그런 식으로 고민을 계속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르지 않은 거를 선택한다 혹은 그런 식으로 본다 생각하면은 OLED 이쪽도 좀 보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쭉 지금 종목의 결을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요. 우리 가족분들께서 여러 가지 섹터 안에서 이 섹터는 내가 오늘 끝내야 되겠다라는 거 혹은 나는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겠다는 걸 분명히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최근에 이렇게 올라올 때요.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했는데 장이 빠질 때는 별로 안 다쳐요. 그런데 장이 빠졌다가 올라올 때 많이 다치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면은 종목들이 여러 가지 결로 움직여요. 여러 가지 움직이는데 한 번 오늘 상한가 친 거 한 20% 오르는 거 봤는데 내일도 올라치면 그때 따라 붙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주의를 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한 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약간 네. 단기도 될 수 있고 조금 변동성이 있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지금 뭔가 주도주가 보이지도 않고 장은 움직이는 거 있는데 요즘 보니까는 신규 상장이 움직이더라고요. 신규 상장. 예, 신규 상장이 어떻게 신규 움직이는? 상장이 더 위험한데 사실은. 아니 근데 그거를 최근 상장된 걸 말고요. 아, 예. 상장이 돼서 몇 달 지난 것들을 보면은 오늘 움직인 게 최근에 움직이고 있던 게 크라우드 네트워크스, 크라우드웍스죠. 이게 또 AI 쪽이거든요. 보시면 그래요. 어느 정도 자리를 많이 다져놨어요. 다져놨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종목들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거의 다 모양을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도 저 같은 이제 종목을 좀 보는 사람들의 경우는 여기서 조금 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거면은 신규 상장주 중에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좀 기술적으로 차트가 갖춰진 섹터를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매매 플레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코어라인 소프트라니 보시면은 이게 얼마 안 움직인 것 같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이게 8%입니다. 아, 그러니까는 조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아직은 크게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좀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 차트 좀 보시는 분은 요거 한번 튀면 세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최근에 상승 종목들이 대부분 AI 아니면 그죠? 2차 전지 아니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이랑 맞거든요, 또.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 매기세가 지금 시기엔 한 번씩은 신규 상승도 돌 겁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뭐 있었지? 그리고 이제 뭐 기가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러게 기라비스도 상당히 기대를 줬던 종목인데 요즘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몇 개 말씀드린 종목들의 경우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 처음에 엄청 힘들어했죠. 크라우드웍스 여기 어딨네. 이런 식으로 좀 가다가 이게 지금 몇 프로입니까? 고점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거 이제 못 잡았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주가가 그 7만 원, 8만 원대거든요. 지금 28,000원입니다. 이걸 사자 말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건 우리 가족분들 알고 계실 텐데 만약에 뭔가 시장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다고 치면은 그 변화의 중심에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게 맞다면은 조금은 지금은 저 같은 사람들이 혹은 좀 증권 전문가들이라고 그런 분들이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저 좀 물어보니까는 좀 하시는 분들은 신규 상황 슬슬 발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좀 이게 그 HTS에서 신규 상장도 한 뚝뚝뚝 눌러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눌러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용 살펴보시고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이런 것도 일종의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박현상 차장과 함께했고요. 아마 우리 가족분들 여러 가지 종목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